LNF 같은 2차전지임에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그룹주들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종목이기도 하죠. 도대체 왜 LNF 너란 종목은 사랑받지 못하는 거니? 무려 테슬라가 알아봐준 기업이고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도 들려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디선가 박순혁 작가의 8대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LNF에 관한 여러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작년만 해도 이제 여의도에서 양극재 중에 탑픽은 사실 LNF였어요. 에코프로 BM보다 LNF를 더 쳐주는 애널리스트도 사실 있었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사고. 그게 결국은 이제 테슬라 후광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 LNF를 8대 종목 안에 안 넣은 이유가 사실은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사업하는 파트너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 이속만 좀 챙기는 좀 양아치스러운 짓을 좀 많이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파나소닉하고 관계인데, 미국에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그 금액이 분기에 몇천억 규모가 되는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그 세액 공제 받는 금액을 테슬라하고 반반 나눠 가져요. 이거 테슬라가 뭐랄까, 이게 쥐어짜서 그런 거거든요. 이 얘기는, 올해 1, 4분기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사가 쭉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파나소닉의 세액공제를 이제 그 테슬라하고 나눠 가진다. 거래 관계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느냐에 사실 달린 문제고, 그게 LNF가 최근에 이제 이익이 크게 이제 급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테슬라가 좀 갑질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이 막 치솟을 때 테슬라가 LNF한테 이제 리튬을 미리 좀 많이 좀 사놔라 해서 샀잖아요. 사갖고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테슬라가 좀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대등한 이제 관계면. 근데 지금 전혀 보존을 못 받았고, 그 결과로 2, 4분기 영업이익이 30억, 95% 곤두박질 쳤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테슬라는 이제 같이 사업을 하기는 좋은 파트너가 아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 조건은 결국 갑을 관계에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갑의 입장에 설 수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 이 테슬라 파트너가 이제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의 10년 주가 차트를 보면 하나도 놀랐어요. 10년 동안 지지부진했거든요. 이 사이에 테슬라 주가는 몇백 배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처음에 파나소닉만 이제 접촉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LG화학이나 같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당연히 접촉을 했었겠죠. 근데 조건이 테슬라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그거는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런 형태의 불공정한 계약은 맺지 않겠다 해서 테슬라와 계약을 안 맺었고, 파나소닉이 그 계약을 덥석 받았는데 보시듯이 10년 동안 주가가 이 모양이에요. 당장 매출의 규모로 보면은 이제 파나소닉이 2018년, 19년까지만 해도 원래는 2등이었다가 테슬라 계약을 이제 대량 계약을 받으면서 외형상으로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넘어섰었고요. 계약 자체가 테슬라한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고 파나소닉한테는 불리한 거였기 때문에 이익은 못 내는 회사가 됐고, 지금은 다시 그 이제 순위가 역전돼서 K배터리가 이제 1등으로 올라온 이제 그런 거고요. 테슬라 손을 뿌리치고 독자 행보를 했던 이제 LG화학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16만 3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05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밀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는 이제 LG화학은 오른 거니까요. 8대 종목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테슬라였습니다. 박순혁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이속만 챙기는 양아치스러운 테슬라와의 파트너 관계가 LNF의 발목을 잡는 것 같네요. 최근엔 2분기 실적 급락 쇼크와 함께 하반기에도 계속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해 8월 18일 금요일에 주가가 7%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LNF 실적이 나왔는데요. 와, 그 영업이익에서 특히 95% 실적 컨센보다 깨졌거든요. 뭔가 굉장히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뭔가 발생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매출은 1조 3,682억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분기별로. 근데 이익에서 30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깨졌냐, 30억.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얘네가 재고자산, 그러니까 비싼 원가에 들어와서 갖고 있는 게 1.6조 정도 됩니다. 재고를 떨기 위한 일회성 비용으로
추정하는데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밸류체인이 없다 보니까 사급 구조로 테슬라한테 받아 쓰는 원재료가 65% 이상 되거든요. 60%가 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리튬 판가가 빠질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거죠. 근데 오히려 LNF 측에서는 원재료 65% 사급 구조의 비중을 줄이고 테슬라도 비사급 구조로 가겠다. 오히려 사급 구조 비중을 유지했으면 지금 최근에 리튬 판가 빠질 때 이익률이 덜 깨졌을 텐데 이런 재고자산 1조 6천억에서 이 일회성 비용 떤금 부분, 그다음에 LNF 그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식 관련된 뭐 파생상품 평가 손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적인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은 깨진 거고 3분기랑 4분기까지도 계속 실적이 나쁠 거냐 그건 아니고 3분기는 매출은 37%, 4분기는 매출 47%까지 계속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작년 3분기보다는 5% 정도 빠지지만 그래도 900억대까지는 체력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4분기에는 다시 영업이익 1000억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건 것 같아요. 테슬라의 저가 차종 비중이 확대되면 LNF가 테슬라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LNF도 26년 이후에 5조 이상 투자해서 40만 톤 생산하고 매출 24조, 영업이 1조 2천억까지 해서 영업이익률 5%,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 목표를 밝혔고요. IR 관련된 임원도 새로 뽑겠다고 했고 LS랑 새만금에 공격적으로 전구체 라인을 하면서 우리도 밸류체인 늦었지만 내재화하겠다고 했고요. 테슬라 외에 완성차 그 고객사를 늘리겠다. 물론 확인은 계속 필요해 보이겠지만 테슬라도 장기 공급 계약 구조로 가겠다. 그렇게 밝힌 부분이 있어서 너무 지금 밸류에이션이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느 정도의 키맞추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 영상을 준비하던 중 8월 18일에 한국투자증권의 LNF 목표 주가를 기존 3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과 함께 김정환 애널리스트의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원래 2차전지 업황을 그렇게 막 좋다고 얘기를 많이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연장선이기도 한데 이제 LNF의 목표 주가를 이번에 조금 내렸는데요. 2분기 실적이 투자자들한테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익이 많이 빠졌죠. 빠진 이유를 알아보면은 리튬 가격 하락입니다.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양극재의 재고평가손 이슈가 좀 나왔고 그게 2분기 실적에 가장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테슬라 향으로 물량이 어떻게 됐었느냐를 보면은 문제는 없었어요. 판매량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 판가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재고평가손 이슈가 2분기에 있었다. 지금 판단하기로는 3분기까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재고평가손 영향이 또 한 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3분기는 안 좋기는 하지만 2분기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주가가 여기서 더 막 빠져야 되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확실히 좀 성장이 안 나온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를 좀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좀 약한 상황이고 네. 내년에는 이 영향이 안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익은 분명히 올해 하반기 저점 찍고 올해 중순에 저점 찍고 반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 반등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인데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LNF가 물량을 과연 잘 앞으로도 매년 뭐 전년 대비 늘어난 물량을 공급할 것이냐, 원재료 내재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업에 뭐 반영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반영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당장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차이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게 이제 LNF의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8월 들어서 리튬 가격이 또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장 이 시점이 리튬 가격이 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러면 3분기가 저점이네 지금 사야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의견입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님의 의견 들어보시죠. 테슬라에 납품하다 보니까
보니까 아, 이 회사가 좋은 회사구나라고 많이 알려져서 외국인 비중이 많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외국인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국인들 비중이 많다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양극재를 자꾸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았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LNF도 해볼만 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는 이제 LNF를 갖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피처엠이라든가 아니면 에코프로 포스콜리스 이런 교체해드렸는데 지금부터 그냥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수급이 들어오는 이슈고 아직은 이전까지는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실제 이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 150이 빠지게 되고 코스피 200으로 재편이 되는까지 이게 시간만 잘 끌면 6개월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매도를 못 친다는 거는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되게 악재거든요. LNF도 이런 관점에서는 좀 122센 찍고 돌렸으니까 충분히 저는 수급 이벤트를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양극재별의 캐파가 있거든요. LNF 캐파 기준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저평가 매력 그나마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LNF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냉정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 버텨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겠고 매수도 고민해 볼 만큼의 저평가 구간인 건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01선을 하회하는 순간이 온다면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보합권까지 끌어올렸었던 이유는 지금 2차 전지, 특히 이제 양극재, 리튬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에코프로와의 큰 차이점이었었던 이제 리튬 사업도 있고 LS와 전구체 사업까지도 좀 연동을 짓는다면 밸류체인을 내재화할 수 있는 양극재를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은 좀 배제하더라도 저는 점진적인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1차적으로는 4월에 보였었던 이제 정고점 정도를 좀 목표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이제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도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할 때마다 음봉에 대한 대응 매수 이렇게 좀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좀 중장기로 좀 끌고 가실 수 있는 가격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액 상승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익이 이번 2분기에 굉장히 쇼크였고 사실 3분기까지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업이익 1438억으로 전년비 46%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 이게 되게 웃긴 게 항상 제가 2차전지 관련주 말씀드리지만은 작년도에 실적 어마어마했거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네. 작년도에는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거나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실적이 박살났는데 오히려 주가는 몇몇 개 기업들 올라갔습니다. 주식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내년에도 출하량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생산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3분기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양극재 판가.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온 것은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양극재 수출량이 늘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주가가 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가는 여전히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배터리 관련주들의 의심을 좀 안 하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시기가 언제 올 것이냐는 양극재 판가의 회복 시점과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왜 애널리스트들이 LNF를 좋아할까? 지금 이제 양극재 4사 12개월 포워드 PR입니다. 비싼 기업도 한 70배, 60배, 70배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어보면은 어떤 회사는 200배 가까이까지 갔다가 지금도 이제 100, 한 20, 30배 되는 것 같고 LNF 싸니까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자료를 한참 찾아보던 중 어떤 블로그에 글을 발견했는데 결과적으로 테슬라 4680 배터리 사이버트럭 물량은 LNF가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 베팅을 해볼 만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부를 얼만큼 했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서 했느냐에 따라 어떤 이에겐 매수의 기회, 또 어떤 이에겐 기다림의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듣기 좋은 한쪽 말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